자, 앞 시간에 제가 x바라고 하는 표본의 평균의 기대값이 뮤가 나온 것은 이 x바가 굉장히 좋은 추정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자, s제곱이라고 하는 표본의 분산, 표본 분산의 기대값, 즉 표본의 분산을 우리가 이와 같이 썼을 때 이것이 과연 좋은 양인가, 좋은 통계량인가, 좋은 추정량인가를 알려면 이 표본 분산에 우리가 기대하는 값이 무엇이 나오면 가장 좋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못해서 표본을 샘플링하고 표본에 대한 평균을 찾았을 때 그 평균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것의 기대값을 한번 찾아봤더니 모집단의 평균인 뮤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잘 선택을 했단 소리예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표본의 평균을 나는 이렇게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이 xi n개 중에서 몇 개만 내가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만 골라서 n으로 나눈 거 난 평균으로 할래요 하면 아무도 할 말이 없죠. 평균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의하면 그게 그냥 표본의 평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표본의 평균을 이렇게 정의하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의 기대값이 뮤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쵸? 어떤 값을 내가 평균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그걸 쓰면 뭐 할 말이 없죠. 하지만 그래도 좋은 값을 그리고 모집단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최대한 알 수 있으려면 이런 성질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표본의 분산도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정의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진짜 맞는 양이냐를 알려면 뭘 보면 될까요? 이 표본의 분산에 대한 기대하는 정도가 모집단의 분산이 되면 좋겠죠. 내가 기대하는 값. 내가 기대하는 건 모집단의 성질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 분산에 대한 기대하는 양이 얼마가 되면 좋겠다?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모집단의 분산이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표본의 분산에서 n으로 나누지 않고 앞에 n-1분의 1로 나눴던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하면 s제곱의 기대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제곱이 나오게 돼서 우리는 이 표본 분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분산은 정의하기 나름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값을 쓰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값이 모집단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 모집단의 평균이 되고 모집단의 분산이 된다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뭘 증명하냐면 자, 표본 분산 S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지 실제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S제곱의 기대값을 한번 찾아보죠. 자, S제곱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위에 theorem 지금 두 번째 이 사실에 의하면 n-1분의 1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즉 각각의 확률 변수죠. 각각의 샘플들이에요. 표본 샘플들. 마이너스 x바. 자, 그것의 제곱.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죠? 우리가 분산을 정의하기를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차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확률 변수랑 평균의 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평균은 표본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의 평균을 그들의 평균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i와 그것의 평균 x바의 차이, 이게 지금 편차예요. 그럼 편차 제곱의 합을 기대하는 값, 즉 전체 개수로 나눈다. 그래서 n으로 나눌 줄 알았더니 n-1로 나눴다. 어쨌든 우린 이렇게 정의했다. 하지만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해 보자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왔고 그 다음에 평균 정의에서 n-1분의 1과 같은 숫자는 밖으로 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빼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만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변형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이 식으로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값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 한번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의 뮤라고 하는 건 모집단의 평균이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전체 요 시그마 옆에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써볼게요. 어떻게 풀 거냐면 xi 마이너스 x바 플러스 x바 마이너스 뮤. 자,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x바를 빼고 더해서 원래의 식으로 만들어주는데 이만큼을 지금 빼고 더한 거를 추가해 본 거예요. 빼고 더하면 어차피 0이니까 지금 위에 있는 식하고 일치하죠. 전체 식은.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풀어서 써볼게요. 지금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을 풀어서 써보면 xi 마이너스 x바 첫 번째 텀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시그마 기호는 각각의 텀에 적용이 되니까 그리고 자, 두 번째 텀의 제곱을 써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의 제곱 계산하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곱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나요? 지금 2 곱하기 a, b에 해당하는 자, 2 곱하기 a, b 자, 요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텀은 xi라고 하는 확률 변수. 그리고 시그마 기호를 보면 i에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시그마 기호에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잘 보면 이 항에서는 x바도 숫자로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뮤도 상수라고 했어요. 자, x바, 그러니까 계산된 결과로만 생각을 하면 앞에서는 이제 x바가 하나의 확률 변수다라고 얘기했지만 자, x바를 내가 실제로 표본을 추출해서 계산을 하면 표본의 평균을 계산했을 때 어떤 숫자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숫자의 전체 제곱, 어떤 상수값이기 때문에 i하고 지금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1부터 n까지 있다는 거는 n개만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 1번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얘가 있고 그 다음 더하기 어디까지? n번째도 이것을 더해라라는 뜻이니까 n개만큼 더한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식도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을 또 보면 i하고 관련 없는 건 상수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밖으로 빼고 시그마 기호에 자, xi-x바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 보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없어지는 항이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뭐가 없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지막 항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항 때문에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거는 이 항이 0이기 때문에. 왜 0일까요? 모든 편차의 합은 언제나 0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3개만 놓고 보더라도 1, 2, 3의 평균은 얼마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하면 6이고 6을 3으로 나누면 2죠. 평균이 2인데 2와 1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얘를 뺀다고 생각하면 1, 2에서 2를 빼면 0, 2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1. 편차의 합을 다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든지 편차들의 합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주면 지금 이 부분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는 것은 지금 이렇게 앞에 두 개의 항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식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xi 마이너스 뮤의 전체 제곱은 지금 유도한 이 두 개의 식의 합으로서 표현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자, 이걸 왜 했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증명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유도한 부분에서 여기에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나머지 식들로 정리가 되니까 다시 집어 넣어 볼게요. 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에서 얘를 뺀 걸로 보면 되겠죠? 지금 유도한 이 식을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대입해 줄 수가 있죠.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기대값이고요. 각각의 합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대값을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리 가능하다고 했었죠. 기대값의 성질이었어요. 자, 두 번째 항은 취해주면 n은 숫자니까 밖으로 빼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n-1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이 항과 이 항을 좀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 항을 잘 보면 자, 시그마 기호는 밖으로 빼고 이 부분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xi-뮤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나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 제곱의 평균의 정의가 분산이었잖아요. 그럼 분산으로 바뀌고 무엇에 대한 분산이냐? xi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그리고 뒤에 있는 텀을 보면 n 곱하기 기대값. 어떤 기대값이냐면 x바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것도 뭐라고 볼 수 있죠? 분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률 변수가 x바니까 x바에 대한 분산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텀에서xi에 대한 분산이다 라는 것은 자, xi 각각에 대한 분산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x1에 대한 분산 더하기 지금 시그마 기호 따라가 보면 자, 이 부분 다음에 x2에 대한 분산 더하기 어디까지? xn이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까지 더하는 것이 지금 이 첫 번째 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랜덤 샘플링의 가정이 뭐였냐면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무엇을 따른다? 모집단의 분산을 따른다라고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몽땅 더하면 시그마 제곱을 n번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n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시그마 제곱인 거니까요. 우리 앞에서 가정하기를 그쵸?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과 같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값들을 다 시그마 제곱으로 생각해서 다 더하면 n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텀을 보면 여기는 n 곱하기 x바의 분산이라고 했는데 x바의 분산은 우리가 위에서 구했어요. x바에 대한 분산이 얼마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n 약분하면 n-1분의 1 괄호하고 n 시그마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 됐고 n-1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으로 묶어내서 n-1로 묶으면 약분되면서 시그마 제곱이 남게 됐어요. 자, 우리가 원했던 결론이 지금 도출이 된 거죠. 자, 어떻게 시작했냐면 S제곱이라고 하는 표본의 분산에 대한 기대하는 정도가 나는 모집단의 분산이 되길 원했는데 지금 S제곱을 이와 같이 정의를 했을 때 쭉 기대값을 구해봤더니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모집단의 분산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양은 S제곱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선택한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표본의 분산을 이와 같이 쓰겠다라는 거고 이 CRM 1번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표본의 평균은 사실 되게 일반적인 생각으로도 가능하지만 표본의 분산은 이 부분 n-1로 나눴다는 것에서 여러분이 조금 의아했을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를 n-1이 아니라 n으로 나눴다면 이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시그마 제곱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좋은 추정량이 아니란 소리야. 그래서 n-1로 나누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럼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자, 일단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문제 읽었으니까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보면 표본의 분산을 찾아라 라고 했고 표본의 분산 찾기 전에 일단 우리 x바부터 찾아보죠. 표본의 평균부터 찾으면 지금 가격 인상을 확률 변수로 보자는 거고 이만큼씩 상승했다고 했으니까 자, 이 가격들을 다 더하고 총 4개죠. 샘플링한 게 4개의 식료품점, 4개를 선택했어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n이 지금 4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4개를 랜덤하게 뽑았다. 그래서 4개로 나눠주면 그것이 표본의 평균이 된다. 계산해보면 16이 나오게 돼요. 평균 16원 상승했다. 표본만 구했을 때. 자, 그런데 사실은 모집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안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식료품점의 커피 가격이니까 안양시에 있는 그 식료품점의 모든 커피들을 다 조사했어야지만 모집단의 결과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4개만 샘플링을 한 거예요. 4개만 골라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할 때 샘플링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양에 있는 특정한 어떤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뽑는 거죠. 이 커피숍, 이 커피숍 이런 식으로 식료품점 4개를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는 게 가정이었어요. 어쨌든 X 바로 우리가 같이 찾아봤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 S제곱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3분의 1 곱해지죠. 그 다음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4까지 그 다음에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의 합 이게 바로 표본의 분산이었다. 이게 지금 티어렘 결과예요. 자, 그래서 3분의 하고 1부터 넣어서 한번 계산해보면 x1에서 자, 지금 이걸 x1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x2라고 생각하고 x4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x1 마이너스 16의 제곱 하면 12 마이너스 16의 제곱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16의 제곱 이렇게 해서 17 마이너스 16의 제곱 20 마이너스 16의 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34가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티어렘을 여러분이 문제에 적용해서 표본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찾아줬으면
찾아줄 수 있으면 된다. Theorem 2번 한번 봅시다. 자,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즉 우리가 n개의 표본을 샘플링하면 S제곱이 위에서는 어떻게 설명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theorem은 뭐냐면 S제곱을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라는 정리예요. 자, 이렇게 계산도 가능하다. 지금 S제곱을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우리 이것도 한번 증명해보고 이것에 따라서 한번 예제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S제곱을 우리가 위에서 theorem 1번에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n-1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x바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의를 했죠. theorem 바로 가지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나열을 해봅시다. 자, 여기 제곱되어 있는 걸 풀어볼게요. 그러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x바 곱하기 xi.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면 a-b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죠. 그래서 a라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하고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x바의 제곱까지 해서 이렇게 정리되죠. 자, 그러면 n-1분의 1에 시그마 기호를 지금 보시면 i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i가 있는 것들 다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일단 다 분리를 해서 시그마 기호를 적용할게요.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괄호 안에 보시면 i라고 하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시그마 기호가 유효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세요. x바라고 하는 건 확률 변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상수로 계산이 될 거니까 2x바는 밖으로 뺄 거고요. 나머지만 이렇게 써줘도 괜찮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것도 한번 보세요. x바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그게 1부터 n까지 있던 소리는 x바의 제곱을 첫 번째, 그 다음에 더하기 x바 제곱이 두 번째, 더하기 언제까지? n번째까지 이것을 더했단 소리예요. 그러면 x바의 제곱이 총 몇 개 있단 소리? n개 있다는 뜻이니까 n 곱하기 x바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식을 잠깐 변형할 거예요. 자, n-1분의 1 앞에 뺐는데 여기에다가 n을 한 번 더 나눠주고 대신에 괄호 안에다가 n을 하나씩 다 넣어줄게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n하고 상쇄돼서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자, n을 하나씩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n을 하나 넣어주고 여기도 하나 넣어주고 자, 이렇게 되면 n으로 나눈 거, n으로 곱한 거 있으니까 약분해서 결국에 위에 있는 식하고 같아지죠. 자, 이렇게 만든 거고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식은 n 곱하기 xi 제곱의 합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보면 여기 앞에는 2 곱하기 n이 있고 x바가 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x바를 풀어서 한번 써볼까요? x바라는 게 뭐였죠? 표본의 평균이다. 표본 평균 우리 아까 theorem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n분의 xi들의 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쓴 거예요. theorem 이용해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식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식은 n제곱 곱하기 x바의 제곱인데 x바의 제곱도 여기다가 또 풀어서 쓰면 x바가 즉 표본의 평균의 정의가 n분의 xi들의 합이었으니까 그것의 전체 제곱으로 봐도 되죠. 이만큼이 지금 x바니까요. 자, 이렇게 식을 변형했어요. 그 다음에 n-1분의 1 곱하기 n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i가 1부터 n까지 더해지는 거라서 n분의 1은 상수와 같아서 밖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n과 n을 약분해주면 두 번째 식은 2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xi 두 개가 똑같은 항이 보이시죠? 그래서 xi의 전체 합에 대한 제곱으로 볼 수가 있네요. 자, n은 약분시켰고 남은 한끼리 보니까 똑같은 모양이라서 제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씩 마지막 거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 n제곱 있고 n의 제곱이 될 테니까 분모 약분해서 남는 것만 써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n-1분의 1 곱하기 n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보면 동류항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최종 마이너스 1이 돼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까지 도달을 했어요. 표본의 크기가 n일 때 n개를 만들었을 때, n개를 뽑았을 때 표본의 분산, 그쵸? 표본 분산은 우리가 S제곱이라고 쓰기로 했는데 그 S제곱의 값이 이렇게도 계산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띠어렘 1번을 이용해서 표본 분산을 구해도 되고 지금 이 C어렘 2번을 이용해서 표본 분산을 찾아도 돼요. 예제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느 호수에서 6명의 어부가 무작위 표본을 통해 낚은 송어의 수를 나타내는 데이터 3, 4, 5, 6, 6, 7의 분산을 위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필요한 값 식에서 한번 보면 자, 뭐가 필요한가요? 여기 보면 xi의 제곱에 대한 합이 일단 필요하죠. 이거 계산을 먼저 해볼 거고 자, xi의 모든 합이 필요하고 그것을 제곱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구해서 요 식에다 대입해 보는 걸로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일단 1번 자, 이걸 계산하면 지금 데이터 몇 개 있죠? 3, 4, 5, 6, 6, 7 6개 있으니까 자, 이거를 x1이라고 생각하고 x2, x6 순서대로 그냥 생각해주고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데이터 6개 있는 거고 xi의 제곱을 한번 해보면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나와 있는 이 값들을 다 제곱해서 더해준다.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171이 나오게 돼요. 자, 산수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했다고 치고. 두 번째는, 자, i는 1부터 6까지 뭐가 필요하죠? 각각 xi의 합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xi의 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3, 4, 5, 6, 6, 7. 자, 더하면 얼마? 31. 바로 나오죠, 이런 건. 자, 됐고. 그래서 이제 C어렘 2번을 한번 적용해보자. 그러면 S제곱, 표본의 분산. 지금 뭐냐면 어느 호수에서 6명의 어부가 무작위 표본을 통해서 송어를 낚았는데 송어의 수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부가 지금 6명 있고 첫 번째 어부가 3마리, 두 번째 어부가 4마리,
세 번째 어부가 5마리 이런 식으로 낚았다는 뜻이에요. 그 송어의 수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지금 S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위에 있는 값 한번 볼까요? nn-1분의 1 전체 n은 6개 그 다음에 하나 빼면 5개 분의 1 해주고 n 곱하기 1번 그 다음에 빼기 2번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31의 제곱. 자, 계산한 결과 넣어주면 6분의 13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까지 이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